평정심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삶이라는 긴 항로를 항해하다 보면 많은 희로애락을 만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화나게 하는 일을 우연찮게 당했을 때 가슴이 콩닥콩닥 뛰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한다. 아무리 심호흡을 해도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거리며 화를 참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냅다 질러버리는 것이 정답일까? 아니면 잠깐 한숨을 돌리고 화를 참아야 하는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마음 한켠에는 뒤끝이 남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평정심이란 금방 화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애당초 화를 내지 않는 능력이다. 게다가 타고나기를 화를 잘 내는 다혈질이라면 원래 성격이 침착한 사람보다 평정심을 찾기가 더 쉽지 않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화를 내지 않는 평정심을 삶에서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그리고 평정심 역시 배울 수 있는 것이며 배워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500년 전에도 평정심의 다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재가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성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철학 학파들이 평정심을 찾는 훈련을 철학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아니, 훈련이라니? 철학이 왜 훈련을 거론하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보통 철학이라고 하면 뭔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것, 다시 말해 순수한 사고행위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 서양 철학자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통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철학은 영혼을 고치는 치료약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피쿠로스는 그의 저서 두려움의 극복에 관해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걱정을 치유하지 못하는 철학의 말은 공허하다. 에피쿠로스는 스토아 학파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자신만의 학파, 즉 에피쿠로스 학파를 세운 인물이다. 이 유명한 말에서 우리는 철학이 어떤 병을 치유하려 노력했는지도 잘 알 수 있다. 바로 격정과 흥분이다. 흥분을 치료한다. 순간적으로 동양의 명상이 떠올랐다면 정확히 짚은 것이다. 평정심을 찾기 위해 흥분을 억제하는 것은 명상이 가장 중심으로 삼는 훈련이다. 그렇다면 그 옛날 인도 사람들이 그리스로 아이디어를 수출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인도에서 생각을 수입하지 않고도 고대 그리스 사람들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했다. 분석을 하자면 도구가 필요하다. 스토아 학파에게는 그 도구가 이성이었다. 그들은 이성을 이용하여 가장 단순한 깨달음을 얻었다. 사건에 많이 노출될수록 마음이 산란하고 어지러워질 가능성도 커진다. 이쯤에서 당신의 이번 주 스케줄을 점검해 보기 바란다. 그 모든 행사의 일정과 모임과 업무가 정말 꼭 필요한 일들인가? 과감히 삭제할 만한 것은 없는가? 언뜻 보기에 없을 것 같아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라. 삭제한다 한들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며 그것이 과연 당신 인생에 어떤 여파를 미칠까? 스케줄을 줄인다고 해서 인생도 쪼그라들까? 고대 로마 스토아 학파 철학자인 세네카는 그의 저서 인생이 왜 짧은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올바른 자기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은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자신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집중한다면 삶이 훨씬 명료하고 평안할 것이다. 어떤 일에 주체적으로 임할수록 예상치 못한 일로 당황해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네카는 이러한 주체성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할 때뿐 아니라 자신의 본 모습을 들여다볼 때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주체적인 인간은 가면 뒤에 숨어 내가 아닌 모습을 억지로 가장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들킬까 봐 노심초사하며 불안에 떨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올바른 자기평가는 그 외에도 또 다른 장점이 있다.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알면 일을 계획할 때 실패할 가능성도 계산에 넣는다. 따라서 실패하더라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괴롭더라도 애당초 성공이 확실하다고 믿지 않았다면 그 괴로움을 견디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또 한 가지,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이 있다. 이루기 힘든 목표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비현실적인 목표에 행복을 거는데
어떻게 실망과 스트레스가 따라오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평정심을 흩뜨리는 적은 비현실적인 목표만이 아니다. 조용히 살고 싶다면 쓸데없는 일에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는 계획을 세울 때 혹시 있을 걸림돌부터 가장 먼저 생각한다. 마음 편히 살려면 준비를 갖춰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매달리되 유연해야 하며 걸림돌을 미리 예상해야 한다. 마음의 평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두 가지이다.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변화를 견디지 못하면 평화는 깨진다. 유연성이란 달라진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상황에 맞지 않는 도식에 고집불통으로 집착하면 당연히 성공에서 멀어질 테고 그러면 그 실패가 다시금 마음을 불안하게 흔들어 댈 것이다. 세네카는 설사 계획이 어긋나서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아픔과 절망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친다. 가혹한 운명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 실제로 운명의 장난에 휘말리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견딜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의 준비가 아니겠는가? 마음의 준비란 세상을 암울하게 보고 염세적 생각으로 오히려 재앙을 불러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행이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말한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묻는다.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세네카는 그 물음에 이렇게 반문한다. 어째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닥쳐야 한단 말인가?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화를 내든 내지 않든, 우리가 분노하든 그렇지 않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며 우리는 그 사실을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일에 대처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의미 있는 태도는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에 관심이 많았던 세네카는 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는 사람에게도 훌륭한 조언을 남겼다. 세상 만사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가볍게 참고 견뎌라. 똑같은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유머로 넘기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유머로 대처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평화로울 것이다. 남의 실수에 관대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관대한 법이다. 최근 평정심을 잃었던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을 떠올려 보라. 이제 그 상태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꿔보자. 의자를 옮겨 앉거나 서 있는 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꿔서 제3자의 입장이 되어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자. 과연 그렇게 화를 낼 일이었을까?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었을까? 가만히 보니 피식 웃음이 나지는 않는가? 오히려 좋은 점도 있지 않은가? 아무튼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는 평정심을 찾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의가 실종되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보편적 인류의 가치관들이 뒤죽박죽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들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럼 평정심을 찾는 원론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로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명상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명상을 실천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을 실천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평정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호흡 연습을 해보세요. 호흡 연습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호흡 연습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평정심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세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은 평정심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이해해 보세요.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평정심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세요.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해 보세요.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면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평정심을 방해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평정심을 잃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정심을 찾는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호랑이의 눈으로 혼탁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도 꽤나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